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작년부터 부동산 시장의 변수가 더욱더 다각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가격도 가격이고 분양 물량이나 여러 시장의 변수가 우리 투자자분들의 머리를 더 아프게 하는데요. 과연 솟아날 구멍은 없는 걸까요? 저희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동산 가이드가 여러분들의 이 골치 아픈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한 시간 내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은 물론이고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만 믿고 따라오세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 살펴보면서 팁도 확인해 보고요. 그 안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도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전화 상담 받아볼 수 있고요. 또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죠. 0254-7988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할게요. SN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시장 흐름 체크해보고 그에 따른 투자 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설 연휴가 지나가고 이젠 이사철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국내외 많은 변수들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2월의 첫날 앞으로 시장의 흐름을 체크해보고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뭔가 시장이 빨리 기지개를 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예, 물론 현재는 좀 안개 속이라고 네.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안개를 헤치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설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철을 맞이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변수라든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미국의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이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앞으로 이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한 것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요, 일단 좀 주택을 구입하는 거는 신중하실 필요가 있고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신중하게 투자에 접근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좀 주목할 거는 역시 강남의 재건축 시장하고요. 그다음에 소형 아파트 시장, 그리고 좀 경매 쪽은 눈여겨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설 이후에 아파트 시장은요, 현재 가격이 좀 현재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금 수준을 조금 유지할 거라 보여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크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그런 분위기가 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어쨌든 현재는 좀 관망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차기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이 어느 정도 나온다거나 또 2분기까지의 이 부동산 동향을 좀 살펴본 이후에 좀 주택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세 시장은 좀 안정세가 유지될 듯 합니다. 어쨌든 올해하고 내년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1999년 이후에 최대 물량인데요. 올해만 한 37만 가구, 또 내년 2018년에는 약 41만 가구가 입주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분양받으신 분들이 이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또 잔금에 대한 이런 부담을 해소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분양받으신 거를 전세로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전세 물량도 조금 많아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전세는 좀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약시장인데요. 청약시장은 아마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청약 기회가 굉장히 제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청약 통장을 아껴서 내가 꼭 필요한 순간에 쓰자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도권 중에서는요, 이 강북에 진행되는 뉴타운 그리고 또 공공 임대 분양되는 아파트 그리고 이제 지방으로 보면은 세종이나 부산 이곳을 제외한 나머지 곳들은요, 아무래도 청약 침체가 불가피 현상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그 시청자님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부동산 투자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역시 관심 갖는 거는 서울에 있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인데요. 어쨌든 내년부터는 아마 이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 강남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막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남의 재건축 단지 눈여겨보시는데 어쨌든 중소형으로 중심해서 많은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중소형 쪽으로 좀 눈여겨보셨다가 접근하시는 게 맞다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전망을 좀 말씀드리면은요.
일단 이제 수익형 부동산도 연간 수익률을 보면은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타 일반 금융 상품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소액 투자가 가능한 이런 소형 아파트라든지 원룸 이런 것들은 뭐 금리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크기 때문에 이 금리가 인상되거나 금리가 변동이 있을 때 좀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최근에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많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조금 이제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변동하는 것에서 크게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 위주로 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어쨌든 올해는요, 이 소액으로 좀 투자를 하시면서 이 소형 아파트라든지 원룸 같은 소형 주택을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고요. 리스크는 최대한 줄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경매 시장을 눈여겨보셨다가 이 경매 물건으로 싸게 나오는 물건들, 그런 걸 잡으신다면요, 그래도 안개 속을 헤치고 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안개 속에 답답한 부동산 시장 가운데서도 요목조목 따져보며 투자를 할 만한 구석들은 보입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자세히 확인해봤고요. 모든 변수와 유의점을 고려한 투자 전략과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세미나 참석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부동산 투자 골든타임 분석이라는 주제로 2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거래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예, 저는 저기 사당동에 네. 롯데캐슬 골든폴에 그게 됐거든요. 청약에서. 네. 그래서 좀 그것 좀 상황 좀 알아보려고요. 좀. 네, 몇 평형 되셨어요? 예, 32평이요. 32평형이요? 네네네. 전망 어떤지 궁금하시겠군요. 네네. 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약 넣으셨는데 당첨이 되신 거예요? 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여기를요, 혹시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서 사실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뭐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신 건가요? 그 실거주를 하는데 아들들 결혼할 때가 돼서. 네. 실거주도 되고 뭐 들어가서 실거주가 좀 크죠? 아, 그러세요? 실거주 하려고. 네. 네네. 그러면은 뭐 실거주 하시기에는 제가 볼 때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요? 예, 여기가 왜냐하면 이제 사당동이란 지역이 그동안 이제 네네.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지가 않은 지역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조금 많은 지역인데 제가 네. 지도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가 그 사당 이 구역에 이제 사당 롯데캐슬 골든포레가 이제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19년 말이나 한 2020년 초쯤에 입주가 예정인데요. 네. 바로 뒤가 현충원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현충원을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고 현충원이 앞에 있다는 거는 굉장히 조용한 주거 지역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네. 예, 이 동네에서는 시끄럽게 떠들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면 이렇게 네. 초록색으로 된 지역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숲세권도 많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갖는데 뭐 공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원들에 네. 좀 둘러싸인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그 거주하시기에는 쾌적한 환경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7호선을 이용하셔서 뭐 숭실대 입구역이라든지 뭐 이제 남성역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뭐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보로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충분히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그 정보사 부지가 뚫리면서 이제 그 터널이 개통되는 건 알고 계시죠? 네네네. 거기 한 2019년 쪽에 개통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 지역에서 강남을 차량으로 이용할 때 이렇게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이제 네. 터널이 뚫리면은 바로 이제 접근이 가능합니다. 강남까지도 네. 뭐 10분, 20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 생긴 아파트에 대한 되게 호재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기 혹시 분양을 얼마에 받으셨나요? 지금 한 7억? 6억 그렇죠. 9천, 7억 거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당 한 2,300, 400 이 정도 이제 분양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동작구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동작구에 의외로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뭐 10년 이상 된 노후된 아파트들이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차에 대한 약점들이 있는 아파트 있는데 반해서 이 새 아파트는 아무래도 주거 선호도가 몰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주변에 좀 중대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형 평수가 좀 부족한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뭐 25평대, 30평대 초반 이런 중소형 평수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의 선호도가 조금은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미래 가치를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7호선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이제 사당동이란 곳이 옆으로는 뭐 방배라든지 반포까지 이용 가능하시고 또 오히려 이제 뭐 흑성 뉴타운이 조성되는데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지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거주 하신다면 무조건 찬성을 드리고요. 뭐 투자 투자로 목적으로 만약에 한다면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보신다고 하도 지금보다는 분명히 가격이 내려갈 일은 없고요. 지금보다도 예.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보이거든요. 뭐 그래요?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조금 뭐 안정세에 접어들어서 많은 가격 상승이 지금 당장은 일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앞으로 뭐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사람들의 선호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롯데캐슬은 어쨌든 살기 좋은 곳에 그 소형, 중소형 평수 위주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갖고 실거주는 무조건 찬성, 투자 목적으로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을 입주 시기에는 만나실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네, 일단 당첨되신 거 네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네네. 긍정적인 전망이 있다고 하니까 잘 부여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방송이 몇 번에서 해요? 방송이요. 이게 지역별로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저희가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통화하면 약간 겹치니까 통화부터 좀 우선적으로 할게요. 예, 예. 네, 선생님. 어떤 지역 고민이세요? 그 여기 그 성남시 여수동에 네. 그 센트럴타운 여수동에 그 센트럴타운 3단지 네. 30평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그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저기 그 보유를 해야 되는지 네.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지금 이곳에 실제로 살고 계신 거예요? 예, 하나는 살고 있고요. 하나는 전세 주고. 아, 두 개를 가지고 계시군요. 두 채를. 예, 예. 네. 같은 거에 두 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같은 동에? 예, 예. 아. 앞동.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남 그 센트럴타운 3단지를 갖고 계시는데 하나는 보유 실거주, 하나는 전세를 놓고 네. 계신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실거주는 몇 평대 하고 계세요? 그 똑같이 그 33평입니다. 33평형이시고요. 혹시 그 현재 시세는 알아보셨어요? 시세는 저기 한 6억 3천 정도. 그렇죠. 6억이 조금 넘어간 상태인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된 아파트잖아요. 예, 4년고요. LH 그 보금자리 주택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가격 변동은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어쨌든 아니, 예, 예, 지도청에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 예. 어쨌든 여기는 이 야탐역 생활권이잖아요. 예, 최근에 야탐역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야탐역 주급을 해서 뭐 상권이라든지 잘 형성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성남시청이 있잖아요. 예. 예, 앞에 성남시청. 예, 이런 관공서가 있다는 건 어쨌든 행정타운이라는 그런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 해서 주거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예. 전세는 얼마 받고 계세요? 5억 2천요. 예, 그 전세가율도 꽤 높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사람이 많이 몰린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조금 저는 그 입지로 봤을 때는 좋은 아파트인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밑에 이제 분당이 있고 저 밑으로 보면 판교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현재 이제 분당의 어떤 화두는 그겁니다. 앞으로 연차가 좀 됐을 때 2020년 넘어갔을 때부터 뭐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이런 방향이 나올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 분당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막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시장은 아닙니다. 예. 물론 연차도 막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 분당 지역 사는 분들의 공통된 얘기가 살기는 너무 좋다. 근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안 올라서 걱정이다. 이런 분들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 위에 있는 센트럴타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새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분당의 전체적인 흐름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분당권에서는 이렇게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히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신축을 찾아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위가 바로 이제 성남이잖아요. 네. 이제 성남의 화두는 뭐냐? 재개발입니다. 전체적으로 구역마다 다 재개발이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럼 네, 어쨌든 이 성남 넓은 지역에 재개발이 진행된다는 거는 이주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주 수요가 어디로든 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자니 뭐 송파 위례권은 워낙 가격이 높잖아요. 그럼 당연히 조금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당분간은 충분히 이주 수요 이런 거를 받아서 뭐 전세가는 계속 꾸준히 한 뭐 80% 90%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세가가 조금씩 높아짐에 따라서 전세가 많이 올리면 당연히 매매가를 조금씩 밀어 올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셔서 저는 일단 보유하시는 걸 저는 찬성을 드리거든요.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분당이란 곳이 변화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진득히 시간을 갖고 보유하시면은 지금보다는 분명히 좋은 순간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테크노 뭐 밸리 그 판교 그렇죠. 네. 그때 들어주면 또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판교가 동판교 지역은 거의 평당 한 3천에 가까운 지역으로 올라갔고요. 예. 뭐 서판교는 그보다 조금 뭐 한 1억 정도 이제 떨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 위에 제이테크노밸리가 들어온다는 얘기는요. 물론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판교로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예. 보면은 주변에 새 아파트를 충분히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더 보유하셔도 지금보다 가격은 내려가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보다 조금 더 상승하는 시장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보유하셔도 괜찮다고 결론을 드릴게요. 언제까지 보유한? 한 2, 3년 정도 보시고요. 예, 그 이후에는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조금 더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전화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네.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네. 계속해서 잘 봐주시기 바라겠고 오늘 또 방송 잘 보신다니까 저희가 특별히 네. 더 신경 써보도록 할게요. 어떤 네. 고민 있으세요? 네, 저기 구로 3동 1273번지에 위치한 그 대림 아르빌 42평형이거든요. 네. 그 앞으로의 그 전망과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어떻게 여기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거주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네. 반전월세로 지금 하고 있고 네. 지금 2월 말 정도에 그 만료가 됩니다. 아, 네. 네, 고민 되신 딱 시점이시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네. 될지 함께 본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본부장님.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림 아르빌 보유는 오래 하셨어요? 네, 한 7, 8년 정도 보유를 했습니다. 7, 8년 보유하셨고 네. 42평대인데 혹시 현재 시세 정도는 알고 계신가요? 네, 지금 4억에서 한 4억 5천 정도 지금 나갈 것 같은데 제가 한 로얄층이거든요. 네, 로얄층입니다. 그죠, 로얄층은 조금 더 나갈 건데 네. 어쨌든 이 아파트는 현재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그 네, 정도 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럼 지도층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면 네. 대림 아르빌이 여기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 단점은 세대수가 너무 적어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세대수가 적은 나홀로 아파트들이 가격이 막 혼자서 올라가긴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앞으로도 가격이 조금 올라가긴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네. 어쨌든 위치는 좋아요. 이 네. 대림역이 지금 2호선도 다니고 7호선도 다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7호선은 강남을 통할 수 있고 또 뭐 2호선 밑으로 보면은 또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에 오는 업무 인구들이 충분히 이쪽으로 올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보면 이제 삼성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한 뭐 40평대는 이미 5억 후반에서 6억까지 가고 있어요. 네. 물론 뭐 연차에 대한 차이라든지 뭐 단지 세대수에 대한 차이 때문에 충분히 가격이 벌어진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아파트로 가고 싶은데 비쌉니다. 그러다 보면 네. 주변에 있는 뭐 나홀로 아파트를 전세라든지 월세는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옆에 이제 나홀로 아파트 좀 많잖아요. 뭐 구로 네, 현대라든지 뭐 이화우성, 뭐 성락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나홀로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들이 주변 영향을 받아서 어쨌든 뭐 안정적인 임대를 받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막 가격이 올라가긴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 예, 예. 그 이유는 일단 이제 주변 환경 때문에 그렇고요. 네. 이 대림이라든지 구로 이 지역이 뭐 재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네. 뭐 길을 넓힌다거나 공원을 늘려준다거나 좀 이제 살기 편해지는 거고 좀 깨끗해지는 환경으로 변신하는 건 맞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요. 네. 그런데 그 위쪽으로 보시면 신길 뉴타운이 뭐 조성이 됐고 한참 조성이 예정 중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여의도에 일하는 업무지구라든지 뭐 강남에서 일하는 업무지구들을 요 신길 뉴타운에 많이 좀 뺏길 염려가 있거든요. 네, 예. 아무래도 이 대림보다는 신길 뉴타운이 그래도 더 잘 조성이 되고 잘 개발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러셔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네. 앞으로도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르기 힘들기 때문에 네. 뭐 굳이 뭐 전세를 놓고 하는 보유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 보여요.
네. 예, 그래서 로얄층이라서 뭐 좋긴 하겠지만 좀 네. 공격적인 좀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당연히 매도를 하시고 딴 쪽 네. 오히려 오를 수 있는 지역으로 가시는 게 맞거든요. 그 저희 아파트에서 맞은편에 네. 그 차이나타운, 대림 차이나타운이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쪽으로도 인구비 좀 많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인구는 유입이 분명히 됩니다. 네. 근데 차이나타운이라는 게 아직 그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에 있어서 네. 이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 물론 그 사람들이 뭐 많은 그런 부가가치라든지 그런 걸 창출할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은 내 주변에 중국인들이 많이 산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은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인식이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물론 차이나타운이 잘 조성이 돼서 중국 사람들이 큰 손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그런 네, 분들이 예. 들어와가지고 뭐 부동산에 막 투자를 하면은 뭐 부동산이 네. 조금 상승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우리나라에서 그 중국인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진 않다는 거. 예, 네. 그게 조금 약점이 될 수는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네. 뭐 차이나타운이 뭐 잘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이 높진 않겠고요. 더군다나 또 40평대잖아요. 네. 예. 예, 지금 서울 시내 40평대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은 몇 군데 없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신다면은 매도를 네. 하시는 게 맞고요. 네, 혹시라도 예. 그 차이나타운을 기대하신다고 하시면은 전세 한 번 정도 더 돌리시는 거. 그 아. 정도까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떻게 좀 시원하게 해결되신 것 같으세요? 네. 예. 말씀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진행해 봤고요. 이번에는 문자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끝번호 391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유자금 2억 원을 활용해서 아파트 투자에 나서려고 합니다. 한 아파트에 올인하거나 가격 부담이 적은 소형 아파트 두세 개를 나눠서 매수하려고 하는데 뭐가 더 나은 전략일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파트 2억 원으로 두세 개라고 하면 갭 투자 생각하시나 봐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괜찮을까요? 높으시고요. 네. 그러니까 한 아파트에 올인한다는 얘기는 네. 어쨌든 조금 안정적이고 네. 예, 보수적인 투자를 하신다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입지 좋은 곳에 전세가율이 높은 곳 이런 데 들어가시면은요. 2억이면 충분히 아파트 투자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이제 상황을 바꿔서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나선다고 하시면은요. 어쨌든 올해는 이 소형 아파트, 소형 주택 시장이 조금 이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가치가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차익을 많이 보는 시장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보다는 그래도 그 2억을 조금 분산하셔가지고 월세도 받을 수 있으면서 또 차익까지 보장되는 그런 곳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리스크는 조금 감수하셔야겠지만 기왕이면은 계란을 또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뭐 지역을 좀 나눠서 좀 세분화해서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나서 보시는 게 좀 더 투자 목적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현명하게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마음은 세미나 통해서 풀어보시죠. 이영기 본부장과 송탄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부동산 투자 골든타임 분석이라는 주제로 2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생생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 SN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알짜 정보만 모아서 소개해드립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 통해서 공개되는 정보들에 대한 궁금증, 고민은요. 서울전화 02-2077-6392번 통해서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할게요. ENC 도시개발의 원동희 소장, 더 굿모닝 투자 컨설팅의 김창훈 대표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세 군데 역시나 준비했습니다. 먼저 김창훈 대표님 오늘 어디로 가볼까요? 네, 우리나라 상권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명동 심장부로 가보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풍부한 유동인구죠. 특히 더블 역세권에 접해 있는 필동 상가에 있는 투룸인데요. 실질적으로 직주 근접형 주거 선호가 가장 뛰어난 인접 지역의 그런 선호도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안전하게 투자와 그에 따라서 높은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투룸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원동희 소장님 오늘 두 군데 네. 준비하셨잖아요. 어디로 네. 가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 매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교육열이 식지 않는 이상 가장 차별화되고 공실률 리스크가 없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학부형들의 끊임없는 임대 수요로 인해서 수익성과 안전성 그리고 황금성까지 투자의 삼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는 강남의 대치동 투룸 다세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즘 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매물을 준비했는데요. 실투자 금액 1,000만 원에 리스크가 전혀 없고 매입과 동시에 시세 차익을 바로 실현할 수 있는 수익률 또한 굉장히 뛰어나고 황금성이 매우 뛰어난 매물이 되겠습니다. 최소의 투자 금액으로 최고의 만족과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내 집 마련의 기회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세 군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가보실 곳은요. 강남구 대치동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 지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작년 12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6층 건물 내 4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2,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9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3,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강남구 대치동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의 다양한 매력 굉장히 많은데 얘기하려면 1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네.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대치동은 교육을 빼놓고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우선 우수한 교육 환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경기여고와 숙명여고, 휘문고 등 다수의 명문 학군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 명문 학군을 뒷받침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학원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지방에 계신 분들도 자녀들 방학이면은 교육을 위해서 많이 상경하셔서 집을 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임대 수요층이 매우 두껍게 형성이 되어서 공실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편리한 교통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요. 본 매물지 인근으로는 테헤란로와 영동대로 그리고 동부간선 도로 등이 접해 있어서 인근 도심은 물론이고 전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망을 갖추고 있고 분당선 한티역과 2호선 선능역 그리고 3호선 대치역 등 트리플 역세권을 모두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10분 이내 거리에는 영동 세브란스 병원과 삼성 의료원 등 강남의 유명하다는 병원들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주변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그리고 코엑스몰 등이 가까이 있어서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이로 인해서 꾸준한 가치 상승과 함께 임대 수익 또한 더해져서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두고 계신 학부모들 그리고 인근 테헤란로나 영동대로 그리고 강남대로 등의 직장을 두고 계신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꾸준하게 있다 보니까 직장인들의 실거주 목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입지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치동의 매력을 간략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이와 함께 우수한 입지 여건은 당연히 아실 것 같고요. 관련해서 개발 호재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체크해 볼까요? 네, 우선 강남 개발 최고의 이슈거리인 한전부지 개발이 있겠습니다. 이 한전부지 개발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현대차 그룹이 105층 규모의 그룹 통합사업 건물을 비롯해서 호텔과 오피스 건물, 그리고 공연장, 그리고 컨벤션 시설, 그리고 전시 시설 등 총 6개의 건물로 복합 개발하고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복합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으로는 코엑스 지하 쇼핑몰과 옛 한전부지를 연결하는 영동대로 지하에 삼성역을 관통하게 될 6개의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통합 환승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와 상업 등 편의시설들을 제공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한전부지 개발과 더불어서 영동대로 지하 사업은 고용 창출 인원만 약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치동 구마을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 기대감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곳이 강남권이다 보니까 대치동 구마을에서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굉장히 치열했었는데요. 이 대치동 구마을은 강남에서 유일하게 단독주택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으며 본 매물에서의 거리도 바로 도로 하나를 경계로 하고 있다 보니까 본 매물지 역시도 굉장히 개발 기대감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직접적인 집가 상승은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건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12월에 준공이 된 완전 따끈따끈한 그런 부동산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잘 지어졌겠죠? 네, 굉장히 좀 공사 기간이 좀 오래 좀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치동 같은 경우는 학원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게 조금만 소음만 들려도 계속 좀 주민신고가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굉장히 좀 길어져서 그만큼 굉장히 잘 지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준공까지 작년 12월에 마친 매물이 되겠고요. 총 6층 건물의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 또한 12평으로 실거주를 생각하고 계신 직장인들이나 신혼부부들께 충분히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총 2개 동으로 지어지고 있는데요. 동과 동 사이 거리가 4.5m의 거리가 있고 또 옆 건물과도 6m 이상의 공간에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7, 8인승 엘리베이터가 있는 반면에 여긴 13인승 엘리베이터가 2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대가 모든 옵션이 풀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모든 옵션이 풀 옵션으로 되어 있어서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요즘 트렌드에 아주 딱 맞게 심플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은 안전성과 황금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으며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도 맞춤형 투룸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방문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가격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면 접근이 가능할까요? 네, 본 매물의 매매 가격은 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 가격은 2억 9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으며 실투자 금액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세 임대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으며 대출금 2억 2,500만 원 이용하여 투자 시 실투자금은 7천만 원이 되겠으며 대출이자 제외하고도 매월 65만 원씩을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률과 월세 임대 수요가 매우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매물 많은 임대 수요로 인해서 수익성과 공실률 리스크가 없는 저금리 시대에 굉장히 안성맞춤인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세대 주택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체크해 주시죠. 네, 본 매물지 인근 임대 현황을 살펴보시게 되면 건축한 지 10년 이상이 지난 원룸의 경우에도 옵션이 잘 갖춰져 있는 경우 월 100만 원 이상의 임대소득을 가져가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수익성 매물 투자 시에는 주변 물건지 주변에 임대 물건들의 임대 가액이나 임대 수요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고 투자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동산 정보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두 번째 부동산 정보는 김철문 대표와 함께합니다. 김철문 대표하면 떠오르는 중구, 그 안에서도 필동 가보시죠. 서울시 중구 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3, 4호선 충무로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6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6층 건물 내 6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4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1,500만 원,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예상됩니다. 대표님과 오늘 중구 필동 가볼 텐데 일단 필동의 매력부터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겠죠? 네. 중구 필동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명동 바로 바운다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입지 여건은 전체 면적의 거의 보시면은 80% 정도가 업무타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상업시설이 가장 많은 곳이 이곳 중구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관광, 쇼핑 이런 테마 산업으로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 지역에 많은 관광객 수요라든지 또한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다양한 편의시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뭐 백화점, 롯데라든지 신세계라든지 다양한 백화점과 더불어서 면세점만 하더라도 무려 3개 정도가 이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상권의 랜드마크로 할 수 있는 동에서 서쪽으로 보시면은 남대문, 명동, 동대문 이 랜드마크가 있기 때문에 풍부한 그런 유동 인구 이런 그 부가가치 효과가 굉장히 높은 업무타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부분에서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뿐만 아니라 최고가를 달리고 있죠. 그만큼 지가가 높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의 공급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서 그에 따라서 주택의 수요는 굉장히 높은데 그에 따른 희소가치가 높다. 이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보시면은 본 필동 상가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 바로 충무로 역이죠. 여기 더블 역세권입니다. 3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인데요. 도보로 5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명동을 쇼핑할 경우 약 7분 정도 걸으시면은 다양한 편의시설을 맛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우측에 동대문 역사공원역이 있고요. 바로 좌측으로 이동하시면은 서울역이 있는데요. 서울역 현재 KTX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GTX로 향후에 이 지역에 들어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가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인근 지역의 바로 후면 쪽에 동국대학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남산공원이라든지 인접 쪽에 한옥마을이 있기 때문에 관광이라든지 쾌적성 또한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바로 뭐 극장 시네마 극장이라든지 주변에 그 강남권의 접근성 압구정동까지 한 6정거장 이내에 있기 때문에 10분대 이동이 가능한 장점과 바로 용산의 접근성도 약 10분 이내에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필동의 매력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발호재 정리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부분들 체크해볼까요? 자, 중구 같은 경우는 그 관광 테마 핵심 산업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올 4월 정도죠. 앞으로 2달 정도면은 바로 서울역에 고가공원이 뉴욕의 그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이드라인 파크라는 이런 명성 어린 그런 공원이 형성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다양한 축제와 더불어서 이 공원에 실질적으로 다양한 수목 여기에 뭐 행사라든지 주변 지역에 보면 그 카페라든지 다양한 그 문화가 형성되면서 주변 지역에 한 번에 이 지역에 명품이 또 하나 공원이 생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동하시면 바로 인접 지역에 보시면 명동과 남산공원을 이어지는 예장짜리 녹지공원화 사업이라든지 맞은편에 보시면은 시청이나 남대문 지역에 지하도시 건설안이 또 하두로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중심부에 있는 동대문 시장의 랜드마크 상권이 일치월장을 통해서 그 주변 지역에 많은 인프라가 형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보시면은 의료 관광 테마 사업이라든지 주변에 보시면 세운상가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속속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꾸준하니 중장기적으로 관광 테마 사업을 통해서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꾸준한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필동의 개발호재 체크할 때마다 뉴욕의 이 하이라인 파크를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지는 역사 공원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관련해서 이 다세주택이 위치한 곳과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녹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제는 건물 보도록 할게요. 6월에 준공이 완료가 된다면 지금 뭐 열심히 바닥을 다지고 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3동인데요. A, B, C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A, B동은 거의 완공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주택 같은 경우 C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월 정도 준공 예정으로 잡혀 있고요.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요. 총 세대수가 60세대입니다. 여기 대지 면적이 실질적으로 350평 정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땅의 여분이 많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주차율이
세대당 한 대꼴이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본 건물 같은 경우 지하 1층에 지상 6층 건물에서 규모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내부 인테리어 마감이 한샘을 벤치마킹 통해서 실질적으로 싱크대라든지 다양한 옵션 부분이 굉장히 고급화됐다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양면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로 출입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입구에 또 관리실이 있기 때문에 임대라든지 향후 그 방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관리가 된 그런 주거 단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투룸으로서 실제로 넓은 거실과 발코니, 옵션 부분은 시스템 에어컨부터 기본적으로 풀 옵션으로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건물 자세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격 확인해 볼 텐데요. 가격 정보 함께 해주시죠.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요.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2억 4천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임대는 전세가가 보통 2억 2천대 형성되고 있는데요. 2억 1,500 정도 잡더라도 2천만 원 후반대로 실질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주택이라 볼 수 있겠고요. 자, 월세가 굉장히 높은 곳이 중구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현재 보시면 기본적으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같은 경우는 기본 9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약 7천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높은 임대 수익을 기본으로 가져가시면서 향후에 희소 가치에 따른 그런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매도 차익도 견줄 수 있는 주투룸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구 필동에 위치한 또 필동 전문가이신 우리 김천부 대표와 함께 다세주택 정보 확인해 봤는데요.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투자할 때 유의할 점도 함께 체크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럴수록 희소 가치가 높은 지역, 수요와 공급에서 봤을 때 그 비중이 없는 지역, 공급이 없는 지역이 향후에 더 강세인 지역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고요. 또한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 4, 5년 후에 매도 시점에 그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될 건지 지금보다는 더 한 단계 업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체크하시고 투자하시면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약이 될 걸로 생각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구 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정보 자세하게 확인해 봤고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자, 돈 되는 부동산 정보 마지막 부동산 정보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광진구 군자동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1월에 준공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내 5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7,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6,500만 원, 실투자 금액은 1,0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광진구 군자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준공이 완료가 됐다고 해요. 먼저 군자동부터 체크해 볼 텐데 어떤 매력이 있나요? 네, 군자동은 군자동의 전체 면적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규모가 큰 세종대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고 바로 또 우측으로는 16만 2천 평이라는 굉장히 넓은 어린이 대공원이 위치해 있으며 아래쪽으로 보시면 화양동과 건국대학교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5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인 군자역에서 도보 10분에 인접하고 있으며 지하철 이용이 쉽고 매물집 바로 앞으로 다수의 버스 노선이 있어서 종로나 광화문 등 서울 중심권으로의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영동대교 북단과도 인접하면서 강남 접근성 또한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와 강변북로 그리고 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접근성이 좋은 입지에 있으며 서울 중심권과 강남권이 모두 20분 안에 진입을 할 수 있어서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뿐만 아니라 세종대학교와 건국대학교를 끼고 있다 보니까 학생층 임대 수요 등 풍부한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주택 임대 수요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생활 편의시설로는 건대역 주변으로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그리고 대형 할인마트, 그리고 극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건국대학교 병원이 가까이 있어서 의료 서비스까지도 아주 편리하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매물지 바로 앞쪽으로는 16만 2천 평에 달하는 어린이대공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어린이대공원은 각종 문화공연시설과 동물원, 식물원, 그리고
뭐 놀이 시설 등이 있는 데다가 공원 입장이 무료이다 보니까 인근 주민은 물론이고 서울 시민들의 최고의 여가 시설로 평가받는 곳을 바로 내 집 정원처럼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강남에 버금가는 또 학군을 갖추고 있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으며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 풍부한 녹지 공간을 갖추고 있는 공원 프리미엄까지 더해져서 투자는 물론이고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입지적인 여건을 갖추었다 하겠습니다. 네, 군자동의 특색 있는 부분, 또 교통 여건과 주변 환경이 얼마나 훌륭한지 함께 체크해 보고 있는데요. 개발 호재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들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바로 옆에 있는 중곡동에 국립서울병원을 종합의료복합단지로 재건축하는 사업이 있겠습니다. 1961년에 신축되어서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된 국립서울병원 2단계 개발 사업이 지금 되겠는데요. 개발 부지에는 지상 20층, 연면적 15,700평 규모의 의료 행정타운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료 바이오 시설과 더불어서 업무 시설, 그리고 R&D 연구소 등이 들어서게 되며 2018년 완공이 되면 연간 20만 명의 방문객을 예상하고 있으며 단지 내에는 대한의학회 등 12개 의료기관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상주하는 대규모 연구 인력들의 배후 주거 지역으로서 최상의 입지 여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5호선에서 연결되는 장안평역은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금 선정이 되면서 국내 최대의 자원 순환 도시로 만드는 계획이 있으며 화양과 능동지구 그 개발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건대역에서부터 구의역 그리고 강변역까지의 그 일대를 지식산업벨트 구축 사업과 동시에 군자역 일대는 상업과 업무 그리고 문화와 주거 등 광역 서비스 산업 중심의 복합타운으로 조성한다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천호대로 확장 공사를 통해서 천호대로를 잇는 군자역에서부터 광나루역 일대까지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되어서 앞으로의 가치가 매우 기대가 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버라이어티한 개발 호재들이 많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뭐 도시 재생 사업도 기대가 되는데 상권 개발이 되면서 관련 수요도 늘 것 같고요. 관련해서 뭐 교통도 굉장히 좋아지고 뭐 여러모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건물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1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저는 네. 오늘 벌써 2월이 된 걸 까마득하게 까먹고 있었어요. 준공이 완료가 됐는데 어떻게 좀 잘 지어졌습니까? 네, 지금 뭐 준공이 완료가 된 지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두 동으로 돼서 굉장히 잘 지어졌습니다. 두 개 동으로 구성된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전 세대가 모두 3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m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고 총 5층 건물 중에 5층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조망권과 채광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자료화면에 나가고 있는 게 실제 모습인데요. 요즘 트렌드에 걸맞게 모던하고 심플하게 꾸며져 있어서 신혼 부부는 물론이고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사용 면적이 아파트 24평형과 같은 면적으로 공간 활용도가 매우 뛰어난 장점을 갖추고 있으며 비좁은 공간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께 맞춤형 다세대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5층이지만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돼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과 가스 쿡탑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입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무인 택배함과 CCTV 또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차. 주차 또한 1대1 개별 주차가 가능한 장점을 갖추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다고 할 수 있겠고 투룸 가격으로 3룸을 구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시세 대비해서도 굉장히 저렴한 매매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본 매물의 매매 가격은 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 가격은 2억 6,500만 원 예상하고 있으며 실투자금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변 인근에 보시면은 신축 다세대 주택이 3억에서 3억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거래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본 매물 입지적인 면이나 가격적인 면에서 더 월등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소 투자 금액으로 최대 수익률까지 올릴 수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월세 임대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임대 수익률까지도 겸비하고 있고 또한 준공이 완료돼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하실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 경쟁력을 워낙에 잘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시 유의할 점도 함께 체크해 주세요. 네,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전세 가격이 급등하거나 집값이 폭등하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리틀 강남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우수한 학군을 갖추고 있고 서울 중심부는 물론이고 강남 접근성도 굉장히 좋다 보니까 꾸준한 집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꼭 임장 활동을 통해서 입지 여건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고 주변 시세 꼭 확인하시고 투자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의사항까지 체크해봤습니다. 광진구 군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정보 다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알짜 정보 소개해 주신 원동희 소장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상담 안내합니다. 원동희 소장의 1대1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수익형 부동산 제대로 알고 투자하기라는 주제로 양재동 유레카 빌딩 5층에 위치한 ANC 도시개발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93으로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에는 더 굿머니 투자 컨설팅의 김철문 대표, ANC 도시개발의 원동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